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싱가포르에서는 조기 총선이 치러집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 30일 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이 싱가포르의 조기 총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규모 거리 유세 대신 소규모 방문 또 TV 방송과 온라인 중심으로 선거 유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과 10개의 야당이 93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지지율 69.86%를 기록하면서 89석 중에서 83석을 획득한 인민행동당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리생룽 총리의 동생인 리센 양이 야당인 전진 싱가포르당에 입당하면서 여당을 강하게 비판한 부분이 이 선거 결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축출된 싱가포르는 이후 줄곧 인민행동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친정부적이라는 것과 독특한 선거 제도로 인해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총선에서 60%의 지지율을 얻은 것이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따라서 마지노선인 60%를 넘기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2022년 70세가 되는 리생룽 총리의 후임을 펑스위 킷 부총리가 이제 맡을 예정이어서 이번 선거가 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신임 투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항상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그 언론에 대한 통제 부분인데요. 네. 싱가포르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명예훼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대비해서 저에게 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둬야 하고요. 재판을 벌이게 되면 거의 100% 정부 승소 판결이 납니다. 따라서 돈이 많아야만 언론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기관의 대주주는 국영투자업체인 테마섹 홀딩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최대 기업으로 싱가포르 여러 대기업의 지주회사이자 전 세계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영기업 테마섹 홀딩스의 CEO는 현재 리생룽 총리의 부인인 호칭 여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선거제도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네. 싱가포르의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무선거구 의원, 지명직 의원으로 나뉘는데요. 지역구 의원은 한 명의 의원을 뽑는 단일 선거구와 4명에서 6명을 뽑는 집단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 선거구가 14곳이고 집단 선거구가 17곳인데요. 문제는 이 집단 선거구입니다. 이 최다 득표 정당이 해당 선거구 의석 전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물난에 허덕이는 싱가포르의 군소정당이 사실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 자체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의무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가 되고요. 다시 이제 투표를 위해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총선의 투표율은 93.56%였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선거제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뭐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거나 뭔가 정치권에서 변화가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 베트남에서 지금 디프테리아가 또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83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베트남에서 급성 전염병인 디프테리아가 확산해서 어린이 3명이 숨지고 65명이 추가로 감염된 상태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올해 디프테리아 감염자가 지난해보다 3배 늘고 발병 지역도 넓어졌으며 모든 연령에서 발병하고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디프테리아는 발열과 목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이 호흡기 점막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을 하고
치사율도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정부는 디프테리아 확산을 막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산간 오지 등에서는 여전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베트남 전체 국민의 6% 정도만이 예방 접종을 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보건당국은 디프테리아가 집중 확산되고 있는 남부 고원지대 당농성과 중남부 고원지대 다라이성 등의 감염 마을을 전격 봉쇄하고요. 이 환자들을 하노이 국립병원과 호치민시 병원 등으로 이송해서 집중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1987년 이후 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성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채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부처를 거쳐 조율되고 합의한 성평등 촉진 전략이 나온 건데요. 지난 7일 독일 의회에서는 이 성평등 전략을 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가족부 장관은 이 모든 부처의 조율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 문제가 단순히 여성부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독일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최근 20년 중에 가장 낮고 지방시장의 90%는 남성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 성평등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여성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5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 곳이지만 남녀 평등 수준은 유럽의 평균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독일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20% 적게 임금을 받고 있고요. 또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1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일 주요 대기업 30곳 중에서 현재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여성 임원을 전체 임원의 30%까지 두도록 한 기업을 현재의 105곳에서 600곳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주요 보직장 중에서 여성 비율이 6%밖에 되지 않는 메르켈 총리의 정당인 기동민주당의 경우 앞으로 선거 입 후보자를 정할 때 또 당 내부 보직을 임명할 때 이 여성 할당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미국의 경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이 극심한 경제 위기 때문에 IT보다도 가난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베네수엘라의 안드레스 베요 카톨릭대 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9,93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2020 국가생활 여건 조사 결과를 현지 시각으로 8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하루 3달러 2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0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이 75.8%로 이 약 50%의 빈곤율을 가진 이 최빈국 IT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하루 평균 소득이 72센트, 약 860원에 불과하고 또 국민의 64.8%가 교육과 공공서비스 접근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하지만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또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봉쇄로 원유 생산이 감소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총 생산이 70%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페드로 루이스 에스파냐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때문에 빈곤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분배할 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태국 소식인데요. 태국이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태국 내각이 동성 간의 결합에 이성 간의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두 개의 법안을 의결을 했고요. 의회에서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처음이고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5월 동성 결혼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만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두 명 다 최소 17세 이상이고 적어도 한 명이 태국 시민일 경우 동반자 관계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입양이라든지 상속 그리고 공동재산 소유권 등
이성 결혼 커플이 갖는 것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결합이 결혼으로 정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성 결혼 커플이 국가에서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 태국은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나라로 불교계는 사실 성소수자의 출가를 금하고 있긴 한데요. 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